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1월 22일자 월요일 방송을 월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화요일입니다.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갈 수 있겠죠. 제가 분명히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가 20만 원이다라고 7, 8개월 전부터 강조를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분명히 더 크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제 신고가 고점 돌파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대만 돌파해주는 순간은 또 다이렉트 상방에 대한 흐름도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보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원전이라는 기업들이 원전이라는 테마들이 다 크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만약에 사지 못했다라면은,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주식을 사보면 좋을지, 어떤 원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만한지, 거기에 대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상승하는지, 지금 원전주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는지 알고 가셔야겠죠. 오늘 최근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또 원전 르네상스를 또 앞당기는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들썩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비상전력 경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이제 미국 전력 시장 운영사인 PJM이 있죠. PJM이 전력 부족에 대비해서 신규 발전 용량을 긴급 확보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지금 이번에 도입을 함으로써 뭐 하겠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부담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로 이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바뀌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는요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그 원전에 대한 일을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그 원전을 건설을 하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거기서 돈을 주고 그 전력을 사서 쓰면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전력이죠.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확장을 통해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이제 발전소 지을 사람을 구해요. 모집하고 나서 여기서 뭐 한다? 이제는 15년 이상 전기를 사줄 확실한 고객이 직접 계약을 맺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전에는 그냥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그냥 설립하는, 이 만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사오면 됐던 거를 이제 직접 15년 단위의 계약을 하면서 한마디 보증금 단위죠. 내가 돈을 직접 지불하고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다 보니까 이 발전소에 대한 건설 리스크와 비용을 지금 어디로 떠넘기는,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떠넘긴다라고 하면,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나 이거 안 할래, 더러워서 안 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에게 떠넘길수록 빅테크 기업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력난이 커질수록 오히려 발전소를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가 중요해지는, 이 속도전으로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GPU 확보 경쟁과 함께 전력을 더 잡아보면 잡아먹었지 덜 잡아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더 늘리느냐, 그리고 속도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 빅테크 기업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설비를 납품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380메가와트급의 가스 터빈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을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담을 떠안는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굳이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사실상 지금 원정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일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본에 있는 글로벌 세계 기업 시장 점유율 90%가 일본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가 90%의 점유율이다 보니까 이미 뭐다? 가스 터빈 관련해서 공급망이 이미 한계에 꽉 찼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문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2029년도에나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제 당장의 AI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AI 대란 전력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3년이나 기다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금 기존 이 가스 터빈을 공급하던 그런 업체가 아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갑작스럽게 엄청난 뭐가 된다? 엄청난 이슈, 모멘텀이 시장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기술도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로 공급할 회사가 중요한 거고 그럼 바로 공급할 회사가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원재에 대한 중요성은 이런 부분, 이 전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현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거는 단발적으로 절대 못 끝나는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AI 시대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GPU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전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뭐에 대한 문제를 가져가느냐?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리스크는 지금 결국에 블랙아웃 공포란 거예요.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나 원전 안 만들래 그냥 있는 거 사서 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전기가 굉장히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리스크가 지금 뭐다? 정전이 돼버렸던 거죠. 블랙아웃. 자,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 최근 이제 정말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하여 구글 웨이모가 이제 차량의 운행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멈춰서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던 부분도 있고 현재 지금 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도 이 정전을 통해서 그 당시 3시간이었나요? 3시간 정도 목통이 되면서 최대 수억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들은 지금 전력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전력을 확보를 안 한다 해가지고 원전을 안 짓는다 해서 그냥 있는 걸로 써야지도 안 되는 게 뭐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노후 전력망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 송전선 같은 경우는요 31%가 이미 노후되었고요. 배전망 같은 경우 46% 노후가 되면서 이미 수명이 다 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최소 뭐 해야 된다? 교체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까지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런 정전 사태도 결국에 뭡니까?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가 1990년도 중후반에 이미 이 구축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노후 전력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특히나 또 뭐한다?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전력이 20배는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20배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직접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버 한 대당 지금 필요한 전력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5배, 10배로 계산했을 때 시장이 생각하는 수치는 최소가 20배라는 거예요. 정말 많게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100배에 달하는 이런 부분도 더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조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필요성은 커지고 있죠. 아까 했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제일 문제는 뭐냐? 여기서 그래서 왜 SMR이 뜨기 시작하느냐는 이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건설을 늦추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굉장히 많이 쪼고 있어요. 사실 블랙아웃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고 하면요. 이 노후 화력 발전소 5곳 폐쇄 예정이었던 걸 폐쇄 중단했습니다. 그냥 계속 해라. 그래서 임시 원전 8개, 그러니까 비상시에만 긴급하게 돌리는 원전 8개에 대한 부분도 가동해라. 해서 그 8개도 재가동 중이에요. 심지어 5년 전 멈춘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재가동하면서 지금 전기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상률은 최대 33%, 평균 6.1%에 대한 달하는 뭐다? 전기료 인상이 나올 만큼 미국은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얌체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얌체요? 전력 공급 조건이 좋은 부지를 미리 선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짜로 이런 보고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뭐 하겠다? 알박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잘못된 곳에서는 전력이 지금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질질 끌고 가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한다? SMR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더 많은 전력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다 또 교체한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도 굉장히 짧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SMR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국제에너지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로 뜨고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는 4년 뒤면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최소 130% 증가를 전망해요. 최소예요, 최소. 이게 지금 현재 AI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음에도 최소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바라보는 시장 성장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강화하려고 하면 결국엔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란 거죠. 시간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설치에 대한 부분 이런 기술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에 대비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 원전 대비해서 5분의 1 기간이면요. 바로 이제 충분히 건설이 가능해요.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지금 당장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놓고 봐도 10년 내면 상용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 뭐다? 시장을 뭘 보고 있다? SMR에 대한 무한 경쟁 돌입이 이미 시작됐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이로 인한 SMR 관련 수혜주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대장처럼 뜨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120조 원을 투입하겠다. 생태계 재건 가속하면서 120조 원 투자한다는 그런 모멘텀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원전 르네상스예요. 특히나 이게 과거 작년에 원전 관련주들이 잠시 또 올랐던 게 뭐였습니까? 원전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했죠. 행정명 서명하고 120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SMR이 더 뜨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이 원전이 부족한 이유도 대형 원전이 이제 보글 원전 3호기나 4호기 단 2대밖에 없습니다. 단 두 대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2대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이제 1979년에 스리마일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원전에 불신하는 경우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원전이 많이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걸 대형 원전을 지으면 다 해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의 정책도 다시 한번 대형 원전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대형 원전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MR로 새로운 이 소형 원전 모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형 원전만큼 한 번에 많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도 대신에 더 짧고 더 빠르게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주요 원전 투자 기업이 과거에 테라파워 등 SMR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다? 오히려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SMR 관련 수혜주가 맞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 카메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MR 관해서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까지 뜰 수밖에 없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SMR의 3대 핵심 수입원은 정해져 있어요. 보다시피 이 SMR의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설 및 제조. 사실
2단계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그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계측 제어 및 정비하고 해체한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이제 돌아갈 때 이 두뇌 역할을 하고, 사실 이게 사실 두 번째 그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 돌아감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두뇌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수입원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유지보수라고 하죠. 운영 기간 동안에도 유지보수 비용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가 정비 같은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 해체하는 데도 사실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SMR 같은 경우도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 구조도 가져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자재라 해서 이제 원자로 용기라든지 아니면 증기 발생기, 열교환기, 단조품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에 하나하나 이거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기자재 부분도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SMR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말했다시피 아무나 못 만드는 핵심 기자재 양산 능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가 경쟁도 이제 엄청나게 생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과 수익 구조라 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SMR에 대한 잠재 수주액을 봤을 때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규모 수주를 가시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아까 유지보수 관련돼 있는 60년 이상의 구독형 수행보대를 납품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 이 단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뜰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싶어가지고 매매하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어도 돼요. 사실 굉장히 돈을 버는 건 결국엔 뭐냐고 하면은 이걸 만들고 해체하고, 이것도 맞지만 결국에 60년 가까이 이게 운영되는 기간 동안 유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뜨는 게 뭐냐고 하면요, 한정 KPS라는 기업이에요. 빅테크도 뛰어든 SMR이라고 하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숨은 대장주로 부상되고 있는데,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 원자력 발전소 정비 전문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 유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국내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최근 유스케일 파워 등과의 협력하에 SMR 정비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도 이 정비 관련되는 기술을 계속해서 기술 관련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 원전 정비에만 집중해왔지만 최근 이 유스케일 파워를 비롯해가지고 글로벌 사업 능력 확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또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뉴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코, 폴란드, 이어 루마니아 원전에 참여를 하면서 해외로서의 이런 수주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 진출이 있는데,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정비가 5천억 원에 대한 수주예요. 1호기가 한 개가. 그러면 이제 SMR이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더 규모가 적겠지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이제 SMR 시장에서의 이런 수입 사업, 아까 정비, 국내 유일 정비 기술을 가지고서 SMR 시장으로서 루마니아라든지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 실적도, 국내에서 제한됐던 실적이 해외에서까지 들어왔을 때는 그 실적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거의 한 10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을 이번 원전 르네상스 시대와 함께 돌파를 했어요. 아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여기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정 KPS도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흐름은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제 단타방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단타 체험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였죠? 평화섬 아니죠? YJ 링크. YJ 링크를 오늘 이제 보다시피 9시에 매수해서 바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체험으로 진행하고 있긴 한데 현재 만약에 내가 단타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